저택의 정원은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그 부지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다면 거대 조직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회관을 여러 개 짓거나 작은 마을이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크기처럼 보였다. 그 긴 거리를 라그누스와 발라는 천천히 걸었다. 긴 정원을 지나면서 의외로 저택까지 그들을 막는 존재가 없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잠깐의 산책이라고 느낄 만큼 여유롭게 걸었다.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구만. 그렇네요. 시덥잖은 말을 건네며 라그누스는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서부 왕국에서 온 안건은 어떻게 하겠소? 그냥 무시하지. 그자들은 그다지 돈 될 것 없는 치들이니. 저택의 내부 가장 꼭대기층의 안쪽 회의실. 저택의 현관이 꺾어진 모양의 건물의 왼쪽 끝에 위치하고 층계 또한 왼쪽에만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 구석의 회의실은 심처로서 알맞았다. 그곳은 창문조차 없었고 방음이 철저하여 문을 닫으면 오로지 저택의 주인인 한 거상의 발신장치로만 외부와 통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상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탐욕을 부리며 회의를 하고 있었다. 벨케임 상인연합 혹은 남부연합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거상들의 모임이었는데 이들은 각기 대표하고 있는 상인 길드의 권한을 넘어서 벨케임 연합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까지 설정하고 대륙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오랜 평화기에 지난 전쟁을 승리로 끝낸 흔적이 있으며 가장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쥐고 있는 이들의 계략은 곧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계략의 여파로 인해 대륙은 보다 빈곤한 처지였다. 이들은 거두어들이고 축적한 무수한 부와 권력으로 남몰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들의 결정과 모략은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정세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대륙 전쟁 이후 긴 평화기를 깰 전쟁과 혼란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패권을 쥐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었고 모임이었다. 회의실의 내부는 고풍스러운 취향으로 장식된 값비싼 실내 장식들로 가득했다. 무엇 하나 최고의 품질이 아닌 가구가 없었고 장인이 최고의 재료로 깎아 만든 것들을 사용하며 길게 늘어진 소파에 이들은 늘어서 있었다. 그나저나 발란의 건은 어떻게 되었소?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온 귀족적인 차림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노회한 눈빛을 빛내는 자였고 그런 눈빛은 이곳에서 평범한 인상이었다. 대륙의 나라들을 음모로 삼킬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으니 그 해결사 말인가? 드나크에서 가장 신용도 높은 자라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구려. 이들이 발란을 고용한 무리였다. 숲의 은자를 찾는 일 또한 이들의 목적인 다양한 계략의 일환이었다. 은자의 환심을 사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태도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회유할 수 없고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없애는 것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몸집을 키우고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은 그들이 지내고 있는 곳의 모든 것들에 손을 뻗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숲의 은자에 대한 소문과 전설은 이 거부들이 자라기 전인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였다. 그들로서는 대륙의 정세를 뒤흔들 모험을 하는 와중에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야 했다. 아직 일을 맡긴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으니 벌써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 상인들은 침착하게 일의 진척도를 가늠했다. 홀쭉한 체형에 염소처럼 수염을 기른 노년의 상인이 회의 장소의 상석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무튼 데려오지는 못해도 적어도 소식을 가져오기만을 바라야겠군. 숲의 은자의 소문이 절반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 회의실에 앉아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소리 사이로 뜬금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회의실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서로 알고 있었다. 들릴 리 없는 낯선 청년의 음성이었다. 노년의 상인은 눈을 크게 뜨며 몸을 굳혔다. 이 회의실은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는 장소였고 저택 내부에는 도저히 인간이 지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비가 진을 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상인들의 시선이 노년의 상인 너머로 꽂혔다. 발란과 라그누스 벤 그리고 갈란까지 셋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비명처럼 상인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라그누스 벤. 아직 그들이 뭐라고 설명하지도 않았건만 검은 계략을 위해 모인 놈들 중에서도 라그누스의 동화책 펜이 있던 모양이었다. 라그누스는 늘 그렇게 일하듯 저택의 정원에서 천천히 걷는 척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해서 등장을 한 것이다. 발란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미루어서 놀라기로 했다. 일일이 놀라다가는 숨 돌림 틈도 없었다.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발라는 그곳에서 엉거주춤 어색하게 말했다. 뭐 의뢰를 받고 숲으로 발길을 돌린 건 좋았지만 여기까지 라그누스와 함께 오는데 그의 의사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그누스 벤이라는 대마법사를 자신의 의뢰주와 맞닥뜨리게 하는 소개시키는 듯한 어색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뭐 곧이어 벌어질 사태에 비해서는 그다지 당황스러울 것도 없는 순간이었다. 라그누스는 상인들의 계략을 꿰뚫어보고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숲의 은자께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어 발라는 최대한 능청스럽게 말했다. 상인들은 발란의 소개보다도 갑작스레 나타난 그 등장에 혼비백산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들의 계획을 나누던 자리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와 있으니 폐부에 비수를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상인들 중 정신을 차린 이는 비명처럼 소리를 지른 이와 한두 명, 그리고 그들에게서 등을 지고 있는 노년의 상인 정도였다. 라그누스? 그 동화책의 대마법사? 숲의 은자라고? 여긴 어떻게? 저 새끼는 우리가 보낸 해결사잖아. 그 옆에 사자는 뭐지? 미친, 경비병을 불러. 숲의 은자가 라그누스 벤이었던 건가? 동화책의 팬인 듯한 젊은 상인이 급기야 소리쳤다. 참으로 놀라운 직관적 사고였다. 다른 이들은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발란에게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 이곳에는 어떻게? 숲의 은자라고? 발란, 어떻게 된? 다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라그누스가 입을 열었다. 황제가 되려 하는 자들아, 너네가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냐? 라그누스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날카롭게 공기 사이를 파고들어 좌중에게 또렷이 전해졌다. 어떤 종류의 마법인가?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거지인가? 발란의 생각이었다. 라그누스의 말은 거부들의 심기를 정곡으로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거부들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마른 체형의 노년의 상인이 뒤돌아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찌되었든 아직 라그누스는 스스로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 노인으로서는 적당한 질문이었다. 발라는 그 옆에서 나름대로 혼란스러웠지만 홀로 그 다음 장면을 예상하기까지 했는데 상인들의 반응은 발란의 상상과는 달랐다. 예상외로 그들은 라그누스가 입을 열기까지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숲의 은자는 기이한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무형적인 권위를 가졌는지 은근한 분위기가 저재력가이자 오만한 권력가이자 야망가이고 또 이 시대를 유린하는 범법자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내 놈들이 찾던 그 인간이지. 라그누스 벤, 너희들은 옛날에 대마법사의 비밀을 캐고 있던 거였어? 대마법사는 깔끔하게 대답했다. 감추지도 않았고 복선이나 전개 따위도 없었다. 거부들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갑작스러운 등장이나 그 분위기 따위가 도리어 그 주장에 현실성을 더했다. 물론 모두는 아니었다. 미치광이가 나타났구만. 어떻게 들어온 거지? 경비를 불러. 밖에 누가 없느냐? 배가 나오고 형형한 눈빛을 빛내던 대머리의 귀족이었다. 거부들 중에서는 젊은 편이었고 라그누스가 풍기는 분위기의 위협을 느끼고 성급하게 반응했다. 그는 소매춤에서 숨겨두었는지 손에 쥘 만한 크기의 도구 하나를 꺼내더니 꾹 눌렀다.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 나오며 회의실의 바깥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대기하고 있던 남부 코단 상단의 사병들이었다. 당장 저자를 제압해라. 대체 뭘 한 거야? 발라는 정확하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짐작했다. 대마법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보통은 이런 꼴이 된다네. 라그누스가 어느새 손에 지팡이 하나를 쥐고 있었다. 지팡이의 머리가 다가오는 경비 서넛을 향했고 그가 뭐라고 말했다. 사라져라. 순식간에 경비병들이 모습을 감추었다. 저택에 있는 자들을 마저 정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순식간에 가깝다. 발라는 라그누스의 곁에서 몇 걸음 떨어져 그가 걷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도 나름대로 어느 싸움꾼들과 붙어도 지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그누스의 행보의 뒤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는 기가 질리고 그 근처에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초에 멀리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지만 어이! 제콜 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한 놈들이다. 일단 잡. 대저택의 안쪽 회의실에서 나선 둘은 복도를 거침없이 걷고 있었다. 좁고 길며 화려한 내부에서 차례대로 사병들이 들이닥친다. 그들은 거대한 저택의 곳곳에 마치 비유하자면 정말로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꼼꼼하게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튀어나왔다. 아마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왔다면 정말로 번거로웠을 숫자였다. 사병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조단위의 편지인지 한 명의 조장과 함께 꼭 서너 명이 걸음을 맞춰 다가왔다. 나름대로 군기가 잡혀있는 정병들의 모습이었다. 다만 그런 정병들이 그 말조차 끝맺지 못했다. 라그누스는 늘 그렇게 보이듯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다. 그의 손에는 짤막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 머리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고 50cm 정도 팔뚝 길이의 나무 지팡이였는데 그 끝이 사병들을 향하고 빛을 내뿜고 라그누스가 입을 열자 기이한 현상들이 터져나왔다. 좌로부터 억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병들이 그대로 저택의 내벽에 부닥쳤다. 그야말로 절그럭거리는 장난감 뭉치가 벽에 달라붙은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멀쩡했다. 대저택의 실내는 견고하게 지어진 물건이었는지 내벽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 철제 갑옷을 입은 사병들은 거대한 자석에라도 붙은 듯 건물의 벽에 접착돼 움직이지 못했다. 라그누스는 한 번도 걸음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마치 아무 장애물이 없는 들판을 걷는 듯한 걸음이었다. 발라는 그 뒤를 속도에 맞춰 걸었다. 사병이 등장하고 라그누스가 지팡이를 들고 무슨 장난이나 심각한 농담처럼도 보이는 광경이 이어질 때마다 움찔거리기는 했지만 우로 위로 실내 벽에 상하 좌우 사방에 사람들이 달라붙어 기이한 장식물처럼 보이는 풍경이 되었다. 강한 충격과 무거운 갑옷으로 인해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복도 곳곳에서 내는데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은 이는 없었다. 그 갑옷으로 인해 쇳덩이에 부딪히는 충격을 강하게 받았을 뿐이었다. 아래로는 안 하는군. 라그누스는 다양한 방향으로 사병들을 붙여대며 저택의 4층 복도를 질주했다. 다만 바닥에 붙었다가는 걸음을 걷는데 방해가 되므로 바닥만은 깔끔했다. 라그누스는 그대로 걸어 저택의 정문까지 빠져나왔다. 정문까지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평범하게 걸어서 그만한 크기의 집을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 거대한 부지를 차지하는 공간에 세워진 대저택에서 반란이 세기로는 약 300여 명의 무장한 병사들을 넉다운시키고 유유히 탈출했다. 대저택을 빠져나오는 현관에서 반란은 문득 뒤를 바라보았다. 저택은 고풍스럽고 사치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구조는 단순했으나 외벽이 멀리서 보아도 흔치 않은 색과 양각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 저택의 복도 전체에 사람이 행위 예술처럼 붙어있는 꼴을 생각하니 유머처럼도 느껴졌다. 라그누스가 반란에게 물었다. 이 저택이 얼마쯤 되어 보이나? 예?